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죽고 나서 집을 찾아왔던 주인집 아저씨. 6살 때 일이다. 내 기억에 최초의 목격인 것 같다. 일주일 전에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려 20년도 넘게 지난 일이 아직도 가끔 흐릿하게 기억이 난다. 내가 7살이 될 때까지 우리 집은 방 2칸짜리 월세방에 살았다. 주인집과 함께 살았는데 주인집엔 할머니,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 누나, 형 이렇게 살았다. 다른 주인집 식구들은 우리 가족들에게 모두 친절했는데 유독 주인집 아저씨가 신경질적으로 굴었다. 아저씨는 작은 노가다 업체의 사장이었는데 유독 어린 나와 형에게 잔소리가 심했고 짓궂은 장난도 많이 쳤다. 술이라도 마시고 오는 날엔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섰고 처음엔 주인집이라 눈치를 보던 우리 부모님들도 자주 아저씨와 다투곤 하셨다. 태풍에 슬레이트 지붕이 날아갔던 여름이 갓 지난 초가을쯤인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잊지 못하는 것 같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다. 우리 집 식구들은 9시가 조금 넘으면 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모두 잠이 들었다. 그날도 9시 뉴스 시계 소리를 듣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녘쯤에 오줌이 마려 깨어났다. 대문 옆에 있는 음산한 화장실에 너무 가기 싫어. 자고 있는 엄마를 흔들어 깨워서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졸랐다. 엄마는 비 오는데 대충 마당에다 넣어도 된다고 대충 대답하고는 곧바로 잠이 들었다. 부엌을 지나 문을 열고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누웠다. 덜컹덜컹 하는 대문 소리가 났다. 문이 열렸다. 주인집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마당에 들어와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또 심술을 부리겠구나 하는 마음에 잘못 걸렸구나 싶었다. 아저씨는 한참을 나를 아무 표정 없이 쳐다보더니 할머니가 계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잠시 후 아저씨가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아저씨는 다시 마당에 나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대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들어가 자리에 누워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 집안이 시끄러웠다. 주인집 사람들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어머니도 할머니를 부여잡고 울고 계셨는데 아버지는 담배를 태우며 한숨만 내쉬었다. 학교에 다녀올 때까지도 나는 이유를 몰랐다. 저녁 밥을 먹을 때쯤에야 어머니가 아저씨가 돌아가셨으니 말썽 부리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어린 형과 나에겐 아저씨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장례가 끝나고 방에서 아저씨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던 어머니와 아버지께 그날 밤에 나는 아저씨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는 주인집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니 현복이가 어매한테 인사하려고 찾아왔던갑다. 내는 그것도 모르고 밤새 디비자고 있었다 아이가. 아이고 현복아 하시며 대성통곡을 하셨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들은 얘기였지만 비 오던 그날 오후에 새참으로 술을 과하게 드신 아저씨는 계구부에 빠져 추락을 하여 생사를 오가는 중이었고 7시쯤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때 내가 나이가 더 들었더라면 비가 오는데도 아저씨의 머리가 하나도 젖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기절했었을 것 같다. 두 번째 이야기, 오적이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선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후방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후방지역 광역시에서 방어여단에서 근무했죠. 제가 일병 때 즈음 저희 여단대대의 경비중대가 해체되었습니다. 해체 이유는 천마 미사일이 후방까지 보급되면서 기존의 승전포를 해체하며 경비중대도 같이 해체한 뒤 사단 직할 방공소대가 경비를 서는 것으로 작전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체된 경비중대원들은 각각 다른 대대로 보내졌고 저희 부대에도 경비중대에 있었던 선임이 왔습니다. 해체가 예정됐던 부대다 보니 신병 보급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다들 저보다 선임이어서 졸지에 선임만 늘어났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그 경비중대가 지키던 곳은 어느 연구소로 산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 4곳에 1포, 2포, 3포, 4포 이렇게 4개의 포를 두고 대공방어를 해서 한 번 올라가면 8시간 동안 내려올 수 없고 올라가는데도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이 길다 보니 4명이 올라가서 2명씩 교대로 근무를 섰고 나머지 2명이 쉴 수 있는 간이 막사가 초소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짧은 침상이 놓여 있어 딱 5명 정도 잘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TV도 없이 그저 침상과 관물대, 침구류만 있었다고 합니다.
근무교대를 할 때는 부사수가 깨우러 내려오는데 이것도 귀찮다 보니 그냥 문을 두드리면 선잠을 자던 부사수가 일어나 사수를 깨워 같이 교대를 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임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는 산포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산포 앞에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무덤 2기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유독 작았다고 합니다. 이 일은 제 선임이 직접 겪었던 것은 아니고 자신이 일병일 때 후임이던 이병이 겪었던 일이라고 하더군요. 평소처럼 12시에서 2시까지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내려와 선잠을 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지났을까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이병은 일어나려 했지만 가위에 눌렸는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망했네. 하필 근무교대 때 가위에 눌리냐. 난 선임들한테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 가위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가위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탁탁하고 더 크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위는 도저히 풀리지 않았기에 그 이병은 그저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리는 더욱 커져서 쾅쾅하고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선임은 깨지 않았고 가위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병은 속으로 차라리 들어와서 그냥 깨우지 라고 투덜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미친 듯 계속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병은 과연 저것이 근무교대를 위한 것인가 두려워져서 온 힘을 다해 가위에서 풀려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더니 누군가가 자신의 발목을 탁 잡더랍니다. 군대 침상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투화를 신고 자면 전투화 부분은 공중에 붕 뜨게 됩니다. 근무교대가 잦다 보니 일일이 신었다 벗는 것이 귀찮아 그는 전투화를 신고 자고 있었죠. 그때부터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도저히 발쪽을 내려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어떻게든 가위를 풀려고 노력하는데 자신의 발을 잡은 손이 성큼성큼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가슴에 묵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조차 뜨지 못하고 계속 가위를 풀려고 하는데 그 손이 뺨을 어루만지더랍니다. 마치 애인 마냥 부드럽게요.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워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는데 잠시 그러고 있자 가슴에서 느껴지던 무게감이 사라지더랍니다. 그 이병은 이제 끝난 건가 싶어 눈을 떴다고 합니다. 눈을 뜨자 자신의 머리맡에는 피칠갑을 한 여자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손에는 똑같이 피칠갑을 한 아이가 안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대로 혼절했고 다음날 선임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봤던 귀신의 이야기를 하니 그 이후로는 산포 쪽으로는 근무 투입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이전에도 그런 병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을 보는 병사가 있고 아닌 병사가 있다 보니 그냥 초소는 유지하고 귀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만 투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두 개의 무덤은 아이와 엄마의 것이 아니었을까 싶네요.